네, 뉴스를 배달해드립니다. YTN 뉴스라이더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소환 조사에 당당하게 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궁금한데요. 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오늘 김기현 의원의 출마 선언을 시작으로 당권 경쟁이 본격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 주요 이슈들 국민의힘 김정재 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민주당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검찰 소환 통보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자, 28일에는 일단 출석을 안 하지만 일정과 방식을 협의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불출석으로 예상하는 그런 시각도 있었는데 좀 한 발 진전된 건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한 발 진전된 게 아니고요. 처음에 이재명 대표가 28일 날 소환 통보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을 했던 것은 검찰의 아주 거친 행태, 이례적인 행태에 대한 항의성, 문제제기성 성격이 강했다고 봅니다. 예. 실제로 지금 일반 피의자들 같은 경우도 일방적으로 전화해가지고 맨날 몇 시에 나오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 협의의 과정을 거치거든요. 예. 언제 이날 소환하려는데 가능하십니까? 오케이 되면 나오고 또 그리고 변호인이 있을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먼저 전화합니다. 그래서 소환 일정을 합의하는 것이 아주 일반적인 형태예요. 예. 예. 그런데 일당의 당대표를 부르면서 그리고 온 국민의 어떻게 보면 관심사안이 될 수 있는 사건을 조사하면서 당대표실에 일방적으로 전화해서 몇 월 며칠 나오십시오. 이건 말이 안 되는 행태거든요. 그리고 더욱이나 저는 검찰에서 정말 의도적이었다고 보는 것이 28일 날은 본회의가 있다는 것이 이미 언론을 통해서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28일 날 나오라고 한다. 이거는요. 검찰에서 정말 의도를 가지고 했다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라고 보이거든요. 검찰에서는 소환 날짜를 정할 때 어떤 방식으로 정합니까? 그러니까 며칠 날 나오십시오라고 할 때 그 뭐 기준이 있습니까? 고려하는 사안들이? 보통은 예전에는 아주 일방적인 통보였죠. 그냥 뭐 서면으로 보내든지 언제 나와라 전화해가지고 그 수사관이 언제 나와라. 그런데 그거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가 많이 있어가지고요. 이제는 상호 일종 협의 체계가 거의 제가 볼 때는 일상화됐습니다. 그래서 예. 먼저 전화를 해서 언제 할 건데 가능하냐? 가능하다 그러면 그때 나오는 거고요. 안 그러면 뭐 서로 이제 조율해서 하루 며칠 뭐 이렇게 늦출 수도 있고 일을 빠르게 할 수도 있고 예. 서로 이렇게 하는 형태고요. 변호인이 있을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먼저 전화해서 합의하는 게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예. 자, 일정 통보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이게 소환 통보에 응하겠다는 건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 나가겠다는 건가 이제 이런 시각들도 있어서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안 나간다고 한다면 이게 뭐 추가 소환 그 통보 요구가 올 수도 있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불응할 경우에는 당연히 다시 추가 소환을 할 것이고 결국에는 체포 동의안을 발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것도 물론 그런 상황까지 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도 있을 수 있지만 더 무서운 거는 일단 국민들이 이런 방탄 정당에 대해서 어제 뭐 검사 명단도 공개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국민의 지탄을 받는데 이런 그 피하려는 당당하고 떳떳하면 나와서 그 자기 아무 죄가 없다면서요. 아무 죄가 없다 그러니까 밝히면 될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피하는 모습이 국민들로부터 그 신뢰를 받지 못하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지금 이 당 내에서도 나가서 떳떳하게 조사받아라라고 오히려 민주당 내의 일부 의원들이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내 분열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데 이런 걸 이제 감지를 한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버티기는 힘들다라는 그런 생각에 지금 날짜와 일자를 조정하자라는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그 이례적으로 뭐 검찰이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서 굉장히 그 좀 이례적이고 전례가 없다 이러는데 사실은 검찰이 할 거 다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소환을 할 때 전화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문서로 또 보내고요. 그다음 또 팩스로 보내고 이렇게 다 일반적으로 하는 겁니다. 다 했고 여기까지 갈 때는 이전에 벌써 일정 같은 것도 다 물어보고 한 거죠. 근데 응하지 않으니까 이제 소환을 공식적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까지는 뭐 다들 얘기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지금도 소환의 일정과 날짜를 잡자고 하면서 또 뒤로는 서면 조사는 안 되겠느냐 이렇게 지금 검찰에 물어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여쭤보고 지금 싶어요. 저는 김정재 의원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 전혀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그 사전에 이렇게 뭐 이재명 대표 쪽에 의사 타진을 했다든지 저는 전혀 들은 바 없거든요. 예. 그것은 굉장히 지금 문제될 수 있는 발언이기 때문에 확인된 발언을 하셔야지 의혹 제기를 하시면 안 된다고 보이고요. 네, 그리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이거에 그 일방적인 통보에 대한 항의성 성격이 강했다. 저는 예. 시간이 지났으면 이재명 대표가 어차피 어떤 소환 조사 방식에 대해서 검찰과 협의하고 나갈 확률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이 사안은요, 제가 볼 땐 체포동의안 검찰에서 내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는 정도의 사안이 되지 못해요. 이 사건은 그동안 그리고 영장 자체가 저는 검찰에서 이 사안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이 경찰에서 1차적으로 무혐의가 됐던 사건이고요. 검찰에서도 실질적으로는 무혐의가 됐던 것을 정권이 바뀌면서 어떻게 보면 뒤집어서 재수사가 된 사안입니다. 굉장히 정치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법리적으로도 이 제3자 뇌물죄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 사건은 법리 구석구석에 제가 볼 땐 맹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갔을 때는 무죄가 될 확률도 굉장히 많기 예. 때문에 체포 동의안을 선뜻 검찰에서 낼 수 있는 사안이 못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게 뭐 그러니까 뒤집었다고 그러는데 이전 정부에서 무혐의인 걸 뒤집어서 지금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요. 뭉갠 거를 제대로 다시 수사하는 겁니다. 이전 정부에서 이게 지금 경찰 수사가 증거 불충분 이때도 수사 조사에 안 나갔어요. 서면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증거 불충분으로 이게 불송치 무혐의로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예. 이걸 다시 고발인이 이의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성남지청에서 재수사 여부 요청을 수차례 담당 그 검사 차장이 했고요. 여기 이거를 또 뭉갠 게 7번이나 다시 재수사하자고 했는데 이걸 뭉갠 게 박은정 성남지청장입니다. 박은정 지청장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정권이 바뀌면서 이게 재수사해야 된다 그래서 재수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시작이 지금 이게 뭐 뒤집은 게 아니고요. 이제 제대로 수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법리적으로 제3자 뇌물죄 성립이 어렵다? 아니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그렇게 쉽게 이 제3자 뇌물죄 본인은 돈 받은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건과 다 연결이 돼서 제3자 뇌물죄로 들어갔는데 이제 앞으로 또 이 제3자 뇌물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뭐 토의를 하겠지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없을 겁니다. 이건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이 사건은 일단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170억 원 이상 되는 이런 후원금을 받고 대가성으로 제3자에게 뇌물을 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이제 앞으로 물론 검찰에서 또 뭐 법원에서 기소가 되면 법원에서 판단이 되겠지만 이거는 그렇게 간단한 사건이 아니고요. 예. 그다음에 아까 저보고 뭐 의혹 제기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뭐 이 방송에 나올 때 그냥 나왔겠습니까? 저도 나름대로 검찰 쪽으로 다 알아보고 어떤 식으로 소환을 통보했는지도 다 알아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검찰에서 그 사실을 어떻게 보면은 제3자들한테 흘리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 소환과 관련된 사실이 국민의힘 쪽에 흘러들어왔다는 사실 자체가 정권과의 유착을 나타내는 하나의 징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그렇다면. 대해서 좀 답변. 아니 거기서 흘린 게 아니라 저희가 있는 사실관계는 언론에도 어저께 서면 조사를 요구했다라는 게 언론에도 나왔었습니다. 그 제가 지금 말한 언론에서 내용도 객관적으로 어떤 언론에서도 언론이요? 이런 부분이 나왔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언론에서 전혀 언론도 다들 나름대로는 취재를 한 것이고 취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객관적인 팩트를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팩스만 보냈느냐? 그럼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방식을 취했느냐? 취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스 노는 충분히 답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보는 그래서 언론 그런 부분에 중에서는 대해서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제안하는 그런 식의 문제 제기만 있었을 뿐이지 자. 그렇게 팩트로 지정한 언론은 보지 못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만 예.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그 예전에 경찰에서 했을 때 서면 조사했는데 그렇게 서면 조사 정도 할 정도 사안밖에 안 됐던 실제로 이재명 대표에게까지 혐의를 두기에는 어려웠기 때문에 그때도 서면 조사가 됐던 겁니다. 그리고 박은정 지청장에 대한 그 부분도 그래서 박은정 지청장이 실제로 한마디로 권한을 남용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그 차장 검사가 문제 제기를 해서 그 감찰인가요? 했었어요.
근데 문제가 없다고 나섰던 부분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 사건을 자꾸 내면서 이걸 동일선상에 놓는데 전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박근혜 대통령의 그 제3자 뇌물죄 같은 건 최순실 관련해서 뭐 미르라든지 그런 사건은요. 돈을 받기 위해서 그 기관을 만들었어요. 미르 재단도 만들고 K스포츠인가요? 뭐 그런 재단도 만들고 그 돈을 받는 이익을 받는 주체가 명확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돈을 간다는 것이. 근데 이 성남FC 같은 경우는요. 원래부터 있는 기관입니다. 성남FC라는. 예. 있는 기간에 이것이 그리고 후원금으로 갔다고 하는데 광고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요즘에 모든 뭐 경남FC부터 지자체가 운영하는 많은 FC들이 있어요. 그 FC들에 다 후원금이 가고 있고 광고 그러면 선수들이 광고된 옷을 입고 뜁니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비춰봤을 때 이 제3자 뇌물죄를 이 성남FC에 적용하고 이재명 대표의 연관성을 하는 것이요. 법리적으로 곳곳에 구멍이 많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이제 기업들의 인허가 등 민원을 해결해주고 성남FC의 광고비 등의 명목으로 160억 원의 후원금을 받았다. 이런 의혹을 이제 받고 있는 상황인데 네. 제3자 뇌물죄에 대해서 지금 간단히 짚어주셨는데 근데 네. 검찰에서는 이 대가성과 관련해서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정치적인 입지가 올라갔다. 이것도 대가성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 그런 상황인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제3자 뇌물죄는 간단합니다. 제3자가 뇌물을 제가 직접 안 받아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이죠. 내가 직접 안 받아도 그 지금 형법 130조에 이게 규정이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서 먼저 부정한 청탁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부정한 청탁을 받고 어떤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또 그런 공여를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경우 이때가 제3자 뇌물죄로 성립이 되는데요. 요구 조건이 부정한 청탁입니다. 그리고 그 부정한 청탁에는 위법 부당한 것뿐만 아니라 대가성이 있어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법 부당하지 않더라도 대가성이 있으면은 이거는 제3자 뇌물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성남FC에 여러 가지 대기업들이 수십억의 돈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후원을 한 게 아닙니다. 그냥 후원을 한 게 아니고 이 기업들이 지금 검찰에 진술을 하기를 성남 시에서 후원금 요구를 했었다는 거예요. 자, 그냥 후원금만 주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대가가 돌아온 거죠. 예를 들어서 두산건설 같은 경우에는 용도 변경을 해줘서 70억을 내고 1조 건물을 1조에 해당되는 지금 1조로 평가받는 그런 건물을 짓게 해준다든지 용적률을 상향시켜준다든지 아니면 농협 같은 경우에는 시금고를 또 연장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대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제3자 뇌물죄가 성립이 된다는 거고요. 예.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검찰에서 대가가 어떤 뭐 정치적 입지를 올리는 거, 정치적 이득 이것도 추상적인 이런 이득도 충분히 이득으로 충분히 카운팅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지금 뭐 다르다 그러는데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그 당시에도 제3자 뇌물죄를 엮어가지고 똑같은 형식입니다. 똑같은 방식이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정말 저는 쉽게 아주 제3자 뇌물죄로 성립이 된다고 보고 지난번에 그 문재인 정부 때 이거 경찰에서 서면 조사했다는 거는요. 이게 죄가 약해서 서면 조사한 게 아니고 조사받으러 안 간 거예요. 왜? 같은 정부 짬짬이 한 거죠. 그래서 그냥 봐준 겁니다. 경찰에서. 그래서 이번에 제대로 수사를 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요. 그 정치적인 입지가 될 수도 있는데 성남FC를 후원해서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인 입지가 올라갔다는 거 그것 자체도 입증되지 않는 사실입니다. 제가 볼 때는. 추상적인 내용이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시죠? 성남FC의 후원금이 돌아가서 성남FC가 잘했다? 잘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잘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입지가 올라가는 건가요? 전혀 그건 입증되지 않은 사실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성남FC 광고 후원금하고 용도 변경 상하에 어떤 연관이 있느냐. 그것도 입증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두산그룹과 또 이 대표 사이의 용도 변경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성남FC 후원금 지급의 대가라는 공통의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입증이 되지 않았습니다. 뭐
아니 이것만이 아니라 지금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예. 법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다 굳이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이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해서 곳곳에 구멍이 있다. 그리고 입증되지 않은 추상적인 사실로 가득 차 있다는 점 예.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최순실의 그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 이것은 이득을 받는 주체가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최순실이라는 한 개인에게 뭐 그리고 또 그때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모든 이익이 간다는 게 명확하게 입증이 됩니다. 근데 성남 FC로는 이 광고 후원금이 갔을 때 누가 이익을 받죠? 누가? 한 개인이 받나요? 그거 전혀 입증되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뭐 언론 보도를 보면은 검찰에서 과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이제 성남 FC를 잘 운영을 하는 걸 보면 아 다른 중요한 일을 맡겨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냐 이게 본인 인터뷰를 또 중요한 어떤 근거로 보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아주 추상적인 거죠. 실질적으로 정치적인 입지가 올라간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건지 그것은 저는 전적으로 판단의 문제라고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근데 보안 수사 과정에서 그 두산건설 같은 경우에 이제 성남시와의 그런 오간 공문 내용을 보면은 부지의 용도를 이제 업무 시설로 변경을 해주면 성남 FC를 후원하겠다 이런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이 보안 수사 과정에서 나왔다. 뭐 이런 내용이 전해지기도 해서 이런 것들이 또 근거로 작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는 이것도 이제 두산의 의사요. 두산의 의사와 또 실제로 성남시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의사가 합치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고 그 공통의 합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 둘 다 네, 이제 같은 그렇죠. 생각을 갖고 있었어야 된다 이런 네. 말씀이신 거군요. 알겠습니다. 아니, 예. 그게 다 참이라면, 그게 다 옳은 말이라면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은 왜 제3자 뇌물죄로 다들 엮여 들어갔습니까? 그 당시에 지금 보면 신동빈 롯데그룹 여기도 K스포츠 대단에 70억을 지원하고 예. 면세 사업자를 땄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여기도 마찬가지죠. 지금 그런 논리라면 70억 지원한 거하고 면세 사업자가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런 식의 주장이라면 이걸 다 엮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증거들이 다 나와야 되는 거죠. 내가 얼마를 지원하면은 어떤 혜택을 달라라는 게 서류로 나오든지 아니면 구두로 뭘 얘기를 했든지 아니면 정황상 충분히 그런 게 증거가 되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때 그 사건이 그런데 있었어요. 그 사건은 그런 증거들이 그러니까 지금 있었기 때문에 여기도 유죄가 된 이렇게 겁니다. 지금 보안 네. 수사를 통해서 이런 서류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모든 각 기업들이 검찰에 진술을 다 했습니다. 시에서 이렇게 시에서 이런 기업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후원금 요구가 있었다. 그리고 자기들은 이런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떤 요구를 하고 후원금 요구가 있었으니까 충분히 거기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가성이 다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성남 FC가 유지할 수 있었던 것들도 이런 후원금 때문에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아까 전에 뭐 정치적 입지가 올라갔다 그러는 것도 본인이 이재명 그 당시 성남시장이 본인이 직접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FC를 제대로 잘 운영한 거 보면 내가 능력 있는 사람 아닙니까? 제가 충분히 저한테 뭐든지 일을 맡겨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논외로 하더라도 이 지금 현재까지 나온 그 사실관계만 보더라도 충분히 여기는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 지금 예. 지방자치단체제가 유지하는 FC가 굉장히 많아요. 경남 FC 제가 지역구가 수원인데 수원도 수원 FC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협찬 받지 않는 FC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오히려 더 자기 지역을 위해서라도 협찬을 하는 게 일반적인 관례예요. 예. 자, 근데 이제 협찬을- 대가성과 이제 부정한 아니, 청탁이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 그런 부분은- 대가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든지 후원금 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형법 130조에 따라서 제3자 뇌물죄가 성립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아직 추상적이다 이런 전혀 말씀이셨고요. 입증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일단 이재명 대표가요. 날짜는 물론이고 방식과 관련해서도 이제 협의하겠다고 해서 이거 비공개 조사나 아니면 뭐 서면 조사 방식 이런 것들도 열어두고 지금 협의를 하겠다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요? 뭐 가능성은 열어둘 수 있다고 보이지만 제가 볼 때는 어차피 검찰에서 뭐 서면 조사라든지 비공개 조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도 안 받아들이고 이미 비공개 조사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물 건너갔다. 검찰의 이런 행태를 봤을 때 어떤 형태로든지 뭐 그 언론에 흘릴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당당하게 그것은 좀 공개적으로 가서 조사를 받으셨으면 좋겠고 그러나
저는 검찰에 가서는 그냥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 검찰이 이미 짜맞추기 수사로 기소는 거의 기정사실하고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진술을 하든 그것을 유죄 증거와 그 기소에 유리한 증거로만 활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냥 진술 거부권 행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가더라도 진술 거부권 행사하셨으면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 의원님. 아니 뭐 공개 조사를 하자 그러면서 진술 거부 입 꼭 다물고 있을 거면은 뭐하러 조사 받으러 갑니까? 저는 지금 본인 당당하다 그러잖아요. 떳떳하다 그러잖아요. 아무 잘못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를 하시라고요. 뭐가 잘못됐는지. 그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는 게 더 중요하지. 그냥 그거는 언론과 아니, 그러니까 국민에 대고 도둑이야 하면 도망가는 하면 돼요. 도망가는 자가 도둑이고요. 그다음에 입 꼭 다물고 있으면은 입 다문 자가 저는 침묵하고 아무 말 안 하는 자는 죄가 있다고 봅니다. 죄가 없으면 당연히 얘기해야죠. 진술을 해야죠. 저는 예. 진술할 거라고 봅니다. 죄가 없다면서요. 아니요, 제가요 검찰에서 이미 기소를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조사하니까 그거에 저는 협조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말로 이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사연은 언론과 국민 앞에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오늘 정치권 이슈 얘기는 여기까지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정재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